어이 우야 우야 이번 시간에는 지지의 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지의 물체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해의 지지의 동물들이 어떤 우리 물체들을 품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로부터 시작을 하면, 자는 음식물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종자, 씨앗, 씨앗. 그 다음에 어류, 그 다음에 간장, 또 액체, 생선, 잉크, 땀, 소금물, 채소, 우리가 이제 먹는 온갖 채소들이 있죠. 그런 채소들이 다 자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천수, 생수, 이런 것들이 자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축은 오행이 토지요. 그게 이제 무게를 짊어지는 것들, 좀 무거운 것들도 있습니다. 축 속에는 무기, 우리가 전쟁에 사용하는 그 기기들을 무기라 그러죠. 그 무기가 축토에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정권, 그 다음에 이제 금고, 금고란 이제 돌을 저장해 놓는 그 비밀스러운, 이제 말하자면 저장고를 말하죠. 그 다음에 차고, 그 다음에 인쇄기, 전기제품, 이불, 커튼, 그 다음에 이제 술의 안주, 그 다음에 얼음판, 비품, 의복, 농토, 자갈, 모래밭 등이 축의 물체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인목은 발전기, 피아노, 목재, 동상, 전신주, 가로수, 고층 빌딩, 나루터, 의복, 서적, 신문, 목기, 목기란 이제 나무로 만든 그릇을 말합니다. 책상, 탑, 그 다음에 단단하다는 박달나무가 이제 이 인목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묘는 화초, 비누, 운동기구, 섬유질, 묘목, 옷장, 가구, 책상, 낚싯대, 종이, 그릇, 의복, 나무젓가락, 버드나무가 묘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진토는 외제물품, 그 다음에 토석, 그 다음에 은밀한 비밀장소, 그 다음에 위조, 특허품, 골재, 약재, 도자기, 병풍, 부채, 장판, 포장, 비행기, 토산이 진토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사화는 전화, 정류장, 담배, 편지, 종점, 대형 차량,
화약, 폭발물, 사진, 휘발유, 미용재료, 전등, 등대, 액세서리가 사화에 속합니다. 근데 오는 화장품, 액세서리, 세균, 못, 유흥장, 유원지, 간판, 전등, 학용품, 국기, 안전, 사진, 등대, 사진기 등이 5화에 속합니다. 미토는 어음, 수표, 물감, 조미료, 식품, 골재, 시멘트, 혼수용품, 모자, 드레스, 포목, 의상, 음료수, 꽃집 등이 미토에 속합니다. 신금은 극장, 은행, 지폐, 차량, 비행기, 절단기, 칼날, 수도관, 전기줄, 금은, 귀금속, 농기구, 트랙터, 중장비가 신금에 속하는 물체입니다. 그 다음에 유는 그릇, 마이크, 악기, 보석, 침, 은행, 현금, 귀금속, 고추. 우리가 먹는 고추가 아니라 똑바로 이게 이제 그 수평보기에서 느리는 자 있죠. 밑에 쇠 잡고 그거 보고 고추라고 합니다. 고추. 우리가 먹는 고추가 아닙니다. 고추. 그 다음에 양념 일체, 된장, 마취약, 노랫소리, 핸드폰 등이 유금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술은 보안등, 창고, 공장, 골키퍼, 타토, 도자기, 각종 시계, 골동품, 컴퓨터, 전자계산기, 서적, 표구 등이 술토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해는 간장, 소금물, 바다, 음료수, 주류, 포목, 섬유류, 필목, 세탁기, 비누, 배, 군함, 여객선, 커튼, 의류, 생선 등이 해수에 속하는 물체입니다. 오늘은 이 간단하게 지지 물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이제 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우리가 중복되는 것들도 더러더러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좀 암기를 해둬야 되는 것은 그 천간과 지지가 말하자면 연, 월, 일, 3주가 되죠. 3주에 그 연, 월, 일에 따라서 자신의 그 앉아있는 자리가 바뀌죠. 세월이 감에 따라서. 이제 연간에 20년, 그 다음에 월간에 21년, 22년, 그 다음에 이제 일주에 24년이 돼서 우리가 67세, 66세까지 말해 우리나라에 67세까지 보는데, 그때에 앉아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에 따라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기사 일주라면은, 이제 기사 일주라면은, 요거 일주니까 어때요? 이것은 44살부터 오죠? 이제 우리가 43살이겠구나. 43살에서 54세까지. 54세가 넘으면 이 사화의 기운으로 오죠? 그럼 이제 55세부터 67세까지는 여긴 일주라고 그랬습니다. 일주기 때문에 요런 그 기간이 있죠. 그러면 기토가 사화로 왔을 때 또 이제 이 계절이 바뀌면서 봄, 여름, 가을에 계절이 바뀌면서 3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이 중심으로 내가 이제 살아가는 직업도 될 것이고,
또 어떤 행위도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지 물체가 중요합니다. 이제 이건 지지 물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이제 조금 얘기를 좀 보태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일본 놈들이 말하자면 우리나라를 침략해 와가지고 못된 짓을 많이 하잖아요. 일본과의 전쟁이 일어나면 꼭 중국하고 우리나라와 일본 꼭 이 세 나라가 엮이죠. 이게 우리가 동북 아시아 지역인데, 우리가 어떤 일이 되든 중국과 일본과 사이에 우리나라가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꼭 우리나라가 관계가 되고 또 중국과 일본이 관계가 되죠. 동북아시아의 전쟁으로 봐서는 우리나라의 입장에 봐서는 말하자면 이제 나와 어떤 상대와의 전쟁이 아니라 말하자면 국제전이 되겠죠. 국제전. 사실 일본 놈들하고 우리하고가 뭐 임진왜란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백제 멸망이 660년인데 이때에 일본이 백제 부흥군을 보냅니다. 부흥군.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내가 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백두대간으로 이제 뻗쳐 내려와서 지정학적으로 참 쭉 뻗어내는 이 반도의 어떤 형상은 그 맥이 아주 기가 막히게 뻗어내리죠. 저 밑에 아주 그 지리산 자락까지 쫙 동해의 그 태백의 능선을 타고. 그런데 이제 참 도도한 우리나라의 어떤 기상이 있어서 그랬는지 어쩌는지 모르나 우리가 이제 그 본토의 땅, 우리 북쪽에 북경 너머에서부터 북쪽에 지금 북쪽의 땅들 있죠. 간도를 포함한 저 길림성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말하자면 지금 현재 북경의 삼신이 밖에서부터 다 옛날 우리 고조선의 땅이었으니까. 하여간 뭐 차츰 야금야금 뺏겨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반도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어떤 그 형상이 이제 이루어지죠. 근데 이제 사실 신라 백제 고려만 해도 중국 땅 원터에 지금 산둥반도 쪽이라든가 이쪽 쭉 홍콩이라든가 상하이라든가 쭉 내려오면서 베트남까지 신라 백제가 장악했던 땅입니다. 그게 우리 역사에서는 고증을 안 하지만 멀리 갈 건 없고, 하여간 663년에 백제가 이제 망하고 3년 후에 663년에 8월 달에 서해 바다에서 말하자면 이제 백제 부흥을 백제를 다시 되살리고자 하는 그 세력들이 이제 배를 타고 넘어오는데, 그게 말하자면 일본 왜군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일본의 나라에서 이제 우리한테 백제를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가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그 명목으로 백제가 멸망한 3년 후에 이제 일본 애들이 이제 참 백제를 돕고 자기네 부모의 나라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백제를 이제 참 부흥하기 위해서 이제 몰려오죠. 그때 한 대략 배가 1000척, 얘네들이 배가 1000척을 이렇게 배가 1000척가 대략 한 3만 명 병력이죠. 병력은 3만 명이 오는데, 이 당시에 일본 열도의 사람들이 인구수가 대략 500만 이쪽 저쪽이라 그럽니다. 500만 중에 3만 명의 군인들을 훈련시켜서 막 급조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백제를
다시 이제 그 찾기 위해서 왔는데, 당시에 일본 천황이 누구였냐면 37대 제명천황이 있어요. 제명천황. 제명천황. 이분이 여자입니다. 37대 제명천황이 이제 백제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말하자면 그 이제 쳐들어오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제명천황이 죽어버립니다. 661년에.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와서 이제 백제에 와서 땅을 이제 다시 백제의 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660년에 망하고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전쟁 준비를 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이듬해 661년에 이 제명천황이 이제 1년에 7월 달에 사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일본은 바로 이제 그 38대 천지천황. 예, 천지천황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모든 그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넘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지금 저 일본의 그 천황이 햇세입니까? 평성입니까?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평성 그분이, 일본 천황이 뭐 자기들이 그 뭐 50대 천무천황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서 자기가 한국과의 인연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살짝 거짓말, 아주 뭐 어찌 보면 참 누워서 침 뱉는 얘기를 하죠. 백제의 왕족들이 넘어가서 세운 나라가 일본의 야마토 정권이고, 그로 인해서 천황이라고 하는 제도를 지금 이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 햇세이가 한 말이, 평성이죠. 평성 천황이 한 말이, 자기 50대의 그 천황의 그 어머니가 뭐 무령왕의 자손이라는 기록이 있어서 자기도 한국과의 뭐 인연을 있는 걸로 좀 생각하고 있다고, 그런 그 넉받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넉받은 소리. 그러니까 그 505년이죠. 505년에 무령왕이 이제 아들을 일본에 보냅니다. 아들을. 뭐 왕이 아들을 일본에 보낼 때 무슨 응? 그 나라가 섬나라니까 가서 야, 고기 좀 잡아서 횟감이나 좀 가져와라 해서 보냈겠어요? 일본에 가서 일본 통치의 근원을 살피고 오고, 또 가서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예, 사마왕이라고. 예. 그리고 저 백제 왕들이 그 25대의 그 무령왕 때는 뭐 청동 거울이라든가 뭐 칠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잖아요. 예. 그 왕이 화사품으로 받은 것들이 말하자면 일본 천황들 아니에요? 백제 왕한테 와서. 예. 그러니까 자신들이 부모의 나라, 부모의 뼈가 묻혀 있는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본 애들은요, 솔직히. 근데 지금 와서는 뭐 자기들이 뭐 우리하는 뭐 별거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 뭐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네. 하여간 일본이 고대 국가로서의 형성을 이룬 것이 야마토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백제인들이 넘어가서 그 일본을 통치를 하고, 또 백제에서는 꾸준히 말하자면 관리를 하죠. 야, 요놈들이 말 잘 듣고 있나? 왜냐하면 자기 백제 왕의 입장에서는 동생도 보낼 때가 있었고 아들도 보낼 때가 있고, 그러니까 백제는 철저히 관리를 하는 꼴이죠. 그래 이제 이 전쟁이 말하자면 이제 백강우 전투라 그러는데, 백강우 전투라 그러는데, 이 전투를 말하자면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병력이 당시 3만 명의 병력,
그 다음에 천척. 참 생각을 해보세요. 응? 지금 이 시대에도 천척이라고 하면 양으로 많은 그 양이 되겠지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전의 얘기로 보면은, 참, 나라의 국운을 거는 거죠, 국운을. 내가 어떻게든 백제를 살려야 되겠다는 이 국운을 걸고 아주 참, 준비했던 전쟁이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제 의자왕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나당 연합군들에 의해서 사비성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함락되면서 이제 의자왕과 태자가 투항을 하죠. 근데요, 지금도 백제 멸망에 대해서 백제인들이 부르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나당 연합군,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요즘 말로 맞부딪혀서 서로 어떤 힘을 겨뤄서 나라가 된 것이 아니고, 어떤 계략에 의해서 조그만 성에다 왕을 몰아놓고 그 성을 함락시키고, 그 성의 성주란 놈이 이제 말하자면 물을 열어가지고 왕하고 태자하고 말하자면 끌려가는 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일부의 성 몇 개는 나당연합군이 점령을 했다고 하겠지만, 나머지 저 충청 남도 전라 남북도로 쭉 이어지는 백제의 땅에서는 그 나라가 망한 줄 몰랐겠죠. 왜? 왕만 없어졌으니까. 왕하고 태자만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백제인들이 지금도 신라 사람들에게 뭐 요즘에 지역 감정을 얘기할 필요 없지만 어찌됐든 좀 경상도와 전라도였던 그 지역 감정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생긴 것이 아니겠느냐. 야, 너희들 정당하게 이겨서 백제를 멸망시켰느냐? 아니다, 이놈들아. 응? 야벽에 왕하고 태자만 끌고 갔지. 너희들이 백제라고 하는 나라를 싸움을 해서 우리가 멸망당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저렇게 1000년, 1300년, 1400년 시공을 뛰어넘어서도 그 앙금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 앙금이. 내가 뭐 어떤 지역의 어떤 것을 이것을 조장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백제는 그렇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의 충청도 일부의 성 몇 개는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말하자면 점령되지만, 나머지 국토의 3분의 2 이상 가는 땅에는 백제인들이 건재했었거든요. 이리 됐든 저리 됐든 백제가 망하고 나니까 일본에서 이제 막 급하게 돌아가는 거지. 왜? 자기 조국이니까, 조국. 자기 부모의 땅이니까. 그래서 대천척에 군인 3만 명을 싣고 지금의 서해바다 쪽으로 들어오는데, 그 전쟁을 우리가 백강구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북아의 전쟁에서 3번의 큰 싸움이 있었죠. 네, 이제 이 시간을 밀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백강구 전투가 1400년 전에 있었던 전투가 제 첫 번째 일본과 중국과 우리나라의 연합, 동북아에서의 큰 전쟁이 치러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임진왜란이죠. 세 번째가 청일전쟁을 해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국권을 빼앗긴 어떤 그 과정으로 들어가니 이게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아니라 중국까지도 개입되어 있는, 그때마다 중원군은 자기 주머니에 참 남의 땅 주저당기 바빴죠. 그것도 힘이 없으니까 하여간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더라도, 어찌되었든 663년 8월 달에 말하자면 이제 일본 애들이 넘어와서 이제 백강구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이 얘기는 또 다음 시간으로 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온전히 건강하시고 항상 맑고 밝은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